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건국, 그 다음에 발전, 위만조선, 멸망 이렇게 크게 4단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건국. 자, 이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시대에 이련 스님이 쓰셨던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잘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간혹 가다가 선생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물론 겉으로 보면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진짜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 이야기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즉 환인의 아들 환웅이가 있었습니다. 자, 환웅이가 있었는데요. 환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 살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환웅이는 평소에 늘 어떤 세상에 관심이 많았느냐? 저 아래에 인간 세상에 관심이 참 많았죠. 자,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살고 싶어서 아버지였던 환인에게 아버지, 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아니,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왜 인간 세상에 내려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게 되죠. 그랬더니 환웅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 인간들을 널리 뭐 하고 싶다? 널리 이롭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에게 그런 큰 뜻이 있는지 몰랐구나. 자, 좋다. 내려가도록 하라. 라고 명을 내리게 되죠. 자, 환웅이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혼자 오지 않고 비와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는 신하 3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비와 바람, 구름, 자, 신하 3명과 함께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착해서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한참 후에 죄송합니다. 2마리의 이제 동물이 찾아오게 되죠. 환웅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자, 이 2마리의 동물이 정말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요. 자, 환웅님 도와주세요. 플리즈. 자, 호랑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누가 있었다? 곰이 있었죠. 곰. 자, 그랬더니 환웅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니네가 그렇게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 100일 동안 깜깜한 동굴에서 뭐만 먹어라. 그렇죠. 쑥과 마늘만 먹고 견뎌보거라. 자,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 쑥과 마늘, 너무 맛이 없죠. 이걸 먹고서 정말 죽을 정도의 고통을 참아가며 견뎌냅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너무 성질이 급했던지라 뛰쳐나가 버렸고, 곰은 우직하게 견딘 결과 100일 뒤에 자, 이 곰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라라라라라라. 자, 여기에서 이제 배경음악이 있다면 이런 게 나오겠죠?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 정말 아리따운 우리의 웅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와우!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자, 이 웅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웅녀는 그런데 너무 외로웠어요. 아, 정말 자기의 짝을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자, 이 웅녀가 환웅을 찾아가게 됩니다. 환웅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Will you marry me?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환웅이가 Okay, I love you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또 누가 태어나게 되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누가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귀여운 우리의 단군 왕검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환웅. 환웅이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우리 아빠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너희와 달라. 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였다? 그렇죠. 이미 앞 시간에 선생님과 청동기 시대 할 때 이미 공부를 했었던 나는 너희와 달리 선택받았거든. 무슨 사상? 그렇죠. 선민 사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환웅이는 인간 세상에 왜 내려오려고 했다? 그렇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대요. 자, 흑당 친구. 자,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건 어떤 사상? 자, 전국의 규리 잘 보고 있나? 선생님의 구독자 1호인 규리 잘 보고 있나? 자, 선생님이 꼭 이 규리 친구를 이 흑임자쌤 TV에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구독자 1호이기도 한데요. 너무너무 학교에서도 선생님 수업에 집중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규리 친구, 자, 앞으로 너의 앞날을 축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선생님 응원해 주길 바래. 자, 선생님이 잠깐 옆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규리 친구, 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렇죠. 홍익인간. 자, 홍익인간의 이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와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는 신하를 데리고 왔다라는 건 이게 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죠. 농사. 아하! 고조선은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호랑이와 곰이 찾아왔대요. 자, 진짜 호랑이와 진짜 곰이다. 아우! 하면서 찾아올까요?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아하, 아직까지 자, 동물들을 숭배하는 신앙이 남아있구나. 무슨 미즘? 그렇죠. 토테미즘. 자, 맨 신앙이 아직 남아있었던 거고요. 이때 웅녀와 자, 환웅이가 결합을 해서 누가 태어났다? 라라라라라라라 단군 왕검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단군은 당시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왕검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을 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에 제사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의 단어에 쓰였다라는 건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다? 그렇죠. 제사와 정치가 일치했던 재정일치 사회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분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죠. 자, 정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사, 그러니까 종교죠. 종교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담당하고 있죠. 우리가 뭐 일요일 날에 대통령께서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하진 않으시잖아요. 현재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재정 분리 사회지만 자,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됐던 재정 일치 사회였다라는 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첫 번째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었겠죠?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건국이 되었던 고조선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요. BC 4세기경이 되면은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왕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누구였냐면 부왕이었다고 하죠. 자, 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부왕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었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준왕이 왕이 되었대요. 아하,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고조선의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느냐? BC 4세기경에 이미 고조선에는 왕이 출현했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고
부왕 다음에 아들이었던 준왕이 왕위가 되었다는 것은 왕권이 세습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왕위가 세습되었구나. 와우, 왕권이 되게 강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BC 4세기경에 이미 고조선에는 왕 밑에 여러 관직이 있었대요. 자, 그 관직의 이름으로는 상, 상, 대부, 그다음에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관직. 자, 이거는 이미 행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시 중국의 연이라고 하는 나라와 자, 상당히 힘의 파워가 비슷비슷할 정도로 연과 대등할 정도로 고조선이 강성했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던 고조선에 BC 2세기 무렵이 되면 자, 어떤 무리가 찾아오게 되냐면요. 자, 선생님이 지도를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이렇게 있었고요.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당시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당시 중국은 자,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나라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교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라는 거겠죠. 자, 이런 혼란을 피해서 중국에서 대거 무리들이 자, 고조선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그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위만의 무리가 고조선으로 넘어오자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은 위만에게 국경 수비대장을 맡기면서 이들을 자, 고조선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하지만 이때 위만은 자, 국경 수비대장을 맡으면서 이제 힘을 키워 결국에 어떻게 했다? 준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게 되니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위만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상식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넘어오긴 했지만 우리는 위만을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만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상투를 틀고 있었으며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고조선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었다라는 거.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이 위만조선 이후에 자, 토착 세력들, 기존의 토착 세력들을 그대로 관직에 등용을 했다라는 걸 통해서 위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서 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상식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위만조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고조선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위만조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위만이 자, 고조선에 들어올 때 자, 가지고 왔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만이 당시에 이 고조선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준왕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강력한 게 뭐였느냐? 바로 철기였다는 겁니다. 철기. 자, 바로 철기를 가지고 들어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위만이가 준왕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위만조선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철기를 바탕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해 가게 되는데 위만조선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자, 본격적으로 수용합니다. 자,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낚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중국에서 철기를 처음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처음 수용이 아닙니다. 자, 처음으로 수용한 게 아니라 이미 고조선에는 철기가 들어와 있기는 했지만 위만 조선 때부터
대거 수용하게 되었고 이 철기가 고조선 전체로 이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친구들, 자, 여기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엄청나게 강성해지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강력해진 고조선은, 위만 조선은,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영역인데요. 거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위만 조선인데, 이렇게 강력해진 위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중국의 한 나라와 남쪽에 있었던 진이라는 나라 사이에, 자, 어떤 무역을 하느냐. 위치상 여러분, 자, 위만 조선이 중간에 있죠. 중간. 자, 여기가 위만 조선이고요. 여기가 한나라. 그 다음에 여기가 한반도 남쪽의 진이라는 나라. 위치를 보니까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하기에 딱 좋다. 그렇죠. 중개무역하기에 딱 좋은 거죠. 그래서 한과 진나라 사이에서 한나라의 물건을 싸게 사서 진나라에 비싸게 팔았고, 진나라의 물건을 싸게 사서 한나라에 비싸게 팔았던 무슨 무역? 그렇죠. 중개무역을 통해서 자, 진과 자,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 이 한나라 같은 경우, 물론 진나라도 그랬겠지만 당시 강력했던 이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다이렉트로 교육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거래 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자,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거치지 않고 진나라와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가 방해한다? 그렇죠. 당연히 위만조선에서는 그게 돈줄인데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직거래를 방해하게 되죠. 그러니 당시에 이제 이 한나라에 한무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한무제가 열받는 거지. 야, 위만조선 왜 네가 방해해? 라고 하면서 자, 이 한무제가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자, 한무제의 공격. 자, 이 한무제의 공격으로 이제 결국에 위만조선은 1년 동안 자, 한나라의 공격을 자, 잘 막아냈지만 결국에 1년 이 한나라 공격을 잘 버텼지만 저항을 했지만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에 BC 108년에 당시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지금 왕검성의 위치는 어디인지 불분명합니다. 왕검성의 함락으로 자, 결국에는 위만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건국, 발전, 위만조선, 멸망 이렇게 해서 4단계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현재 남아있는 고조선의 8조법인데요. 선생님이 칠판을 한번 지우고 고조선의 8조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조선의 8조법 한번 분석해 볼까요? 고조선에는 8개의 법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3개밖에 없죠. 자, 첫 번째,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걸 통해서 아하, 고조선은 자, 사람의 생명을 중시했구나. 자, 생명 중시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뭐로 갚아라? 그렇죠. 곡식으로 갚아라. 곡식? 고조선은 농경사회였구나. 농경사회.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쳤다. 남의 걸 훔쳤다. 남의 거? 아하! 사유재산의 개념이 있구나. 사유재산의 개념. 그 다음에 남의 걸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데요. 노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 그렇죠. 계급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급사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용서받고 싶으면 돈 50만 전을 내라 라는 걸 통해서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요. 화폐가 아니라 돈으로 갚아라. 자, 돈으로 갚아라. 50만 전을 내라.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하, 고조선이 뭘 사용했구나. 그렇죠.
화폐를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의 팔조법 분석을 통해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원래는 고조선에 이렇게 법이 8개밖에 없었대요.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법이 8개밖에 없다. 정말 사람들이 다 법 없이도 살았다. 법 없이도 살 정도로 되게 착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고조선이 한나라의 공격을 받고 이제 멸망했다라고 했죠. 이 고조선의 영역에 이제 뭐가 설치가 되냐면 낙랑, 진번, 임둔, 현도 같은 한 군현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 한 군현이 설치가 된 이후에 자, 풍속이 상당히 각박해졌는지 나중에는 이 법이 60여 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법이 많다라는 건 아무래도 사회 자체가 질서가 잘 유지가 되지 않고 풍속이 상당히 각박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고조선의 발전 과정과 팔조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지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고조선의 멸망 이후에 한 군현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성장하게 되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